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최근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이 경기가 있었죠. 2대2로 비겼는데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그리고 텐하그 감독의 지략 대결이 빛났던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으로 인해서 빠져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일단은 맨유 원정길에서 2대2로 비긴 그 비법에 대해서 이 애슬레틱은 스킵의 역할을 주목하여 또 화제가 되었는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난 뒤에 이 스킵에 대한 평가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손흥민 선수와도 좋은 호흡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기사 제목을 살펴보면은 토트넘이 미끼 런을 통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구조를 찢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어떤 이야기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가 공을 받았을 때 일단 벤탄쿠르의 움직임을 주목해볼만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포켓 쪽 방향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상대팀 선수 한 명을 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 중원에는 굉장히 많은 공간이 나기 때문에 공을 끌고 오는 페드로 포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 뛰는 것, 이것을 이제 미끼 전술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미끼 전술을 굉장히 잘 쓰는 선수가 바로 이 스킵입니다. 이 스킵 같은 경우에는 우도기가 안쪽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서 자신이 조금 더 바깥쪽으로 빠져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에게 붙어있는 수비수를 달고서 빠져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로 인해서 로메로에게는 굉장히 분명한 패스길이 열리죠. 이 경우에는 이제 히샬리송에게 바로 줬을 수도 있겠지만 히샬리송한테 공이 가지는 않았어도 굉장히 공간을 잘 만든 그런 스킵의 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장면을 보면은 여기에서는 페드로 포로가 이제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페드로 포로가 이렇게 뛰어들어갈 때 이 최전방에 있던 히샬리송이 이제 중앙 쪽으로 공을 받으러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로메로가 그거를 캡처하고 바로 이제 히샬리송한테 공을 주는데 히샬리송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포로에게 공을 넘겨가지고 위협적인 측면 공격이 이루어질 뻔했던 장면이지만 아쉽게도 이 패스의 질이 약간 좀 부족해가지고 이 포로에게 이어지지가 않았죠. 여하튼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이 미끼 런 중 하나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공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이제 미끼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릭센을 달고 벤탄쿠르가 이제 수비진으로 오면서 맨유의 미드필더진을 완전히 비우게 만드는 그런 움직임을 한 것에 주목을 합니다. 이 뒤에 이제 토트넘은 훨씬 더 압박을 쉽게 풀어 나가면서 자신의 공격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런 식의 미끼런이 굉장히 많이 보였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 스킵이 보여준 미끼로서의 달리기는 굉장히 많은 이 골 찬스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티모 베르너가 이제 직접 슈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장면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측면에서 베르너가 공을 달고 들어갈 때 스킵이 보여준 움직임을 주목해야 됩니다. 스킵이 일단은 상대방의 포켓 공간 사이로 열심히 뛰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 수비수가 이제 붙어서 가기 때문에 중앙 쪽에 충분한 공간이 나게 되죠. 그리고 베르너는 이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열심히 길을 모아서 이제 팬 서비스를 했습니다. 공을 멀리 차버렸는데 사실은 이게 좀 더 정확하게 맞았더라면 유효 슈팅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분명히 위협적인 찬스가 될 수 있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윙으로 뛰는 상황에서 스킵이 이렇게 선수들을 달고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손흥민 선수가 여기에서 손흥민 존 바로 슈팅을 해가지고 골을 넣을 수도 있을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인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스킵이 달려 들어가는 장면인데 베르너가 측면에서 공을 잡고 있을 때 스킵이 열심히 달려 들어갑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맨유의 수비진은 이제 달려 들어가고 있던 스킵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달려 들어오는 벤탄쿠르를 보지 못했고, 그리고 베르너 같은 경우에는 벤탄쿠르에게 굉장히 좋은 패스를 주고 벤탄쿠르는 이를 그대로 몰고 가서 마무리하는 강슛으로 토트넘의 2대2 동점골을 만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스킵이 열심히 뛰어준 부분이 지금 공격적으로 유효타를 날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경기가 거의 끝나갈 때쯤입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이번에는 스킵이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때 브레난 존슨한테 기회가 옵니다. 브레난 존슨이 직접 슈팅을 할 수 있도록 스킵은 상대 선수를 달고 열심히 뛰어갔고, 브레난 존슨 같은 경우에는 직접 슈팅을 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 브레난 존슨이 이날 굉장히 무딘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가지고 아쉽게 이제 골이 터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 장면도 굉장히 좋은 장면 중 하나였는데 스킵이 공을 주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명의 선수를 달고 들어가니까 이 상황에서 토트넘은 중간에 있는 이제 히샬리송한테 공을 전개하죠. 히샬리송이 이제 이 공을 받으러 나왔을 때 이 수비 라인도 무너졌을 뿐더러 만약에 스킵이 옵사이드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바로 공격을 전개할 수 있었을 굉장히 좋은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은 존슨이 조금 더
더 빨리 뛰어가 줬으면은 그럼 측면으로 공을 전개하고 스킵이 오히려 중앙 쪽으로 돌아뛰는 움직임을 보여줬으면 또 골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하튼 상대방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는 움직임, 이 부분에서 토트넘이 점점 더 합이 맞고 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토트넘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좀 최전방에서의 어떤 정교함, 그러니까 메디슨 같은 선수라던가 아니면 클루셉스키는 이제 공을 잡고 지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맨유전에는 클루셉스키가 아파서 이제 뛰지 못했고, 아니면 손흥민 선수처럼 이제 최전방에서 라인 브레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훨씬 더 이제 유려하게 축구가 흘러가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수마도 없고 사르도 없고 그리고 이 모든 선수들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토트넘이 뭔가 상대방의 어떤 구조를 공략하는 어떤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역량을 보여준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미끼 전술,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해서 다른 선수들을 끌고 같이 공간으로 들어가주는 이런 역할을 볼 때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심리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몇 번이나 공을 주고받았는지 이렇게 세는 그런 실험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해보셨나요? 제가 혹시 안 해보셨을까봐 준비했는데, 이 흰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몇 번이나 공을 주고받는지 한번 세어보시죠. 자, 일단 이렇게 공을 열심히 주고받고 있습니다. 흰색 옷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한 번도 놓치지 마시고 쭉 보시다 보면은 몇 개의 공을 몇 번의 패스를 했는지 보실 수 있죠.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은 몇 번 패스를 했는지 여러분들 뭐 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16번이거든요, 정답은. 그런데 이 실험의 진가는 이제 이거죠. 이 공을 주고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간에 고릴라가 왔다 갔다는 점. 한 절반 정도의 참가자들은 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을 주고받는 걸 보느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 한 명 빠졌습니다. 이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도 3명 있었는데 중간에 한 명이 빠졌죠. 게다가 이 주황색 커튼, 이 커튼이 원래는 붉은색에 가까웠는데 원래는 붉은색이었죠. 점점 더 연해지더니 주황색이 돼버립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뭐 바뀐 점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결국에는 이 공 하나에 집중하고 흰색 옷을 입은 사람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술적으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전술을 쓴다라는 것을 알아도 막을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동시에 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거를 다 처리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래서 스킵처럼 이렇게 열심히 뛰어주는 선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거의 못 봤습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기사를 보기 전까지 스킵이 왜 저렇게 열심히 뛰는지, 그리고 왜 아무도 스킵한테 공을 안 주는지 뭐 이런 생각이 오히려 더 많이 들었거든요. 심지어 이 댓글을 보면은 이게 미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선수들이 뭔가 스킵한테 주기 싫은 것 같기도 한데 뭐 어쨌건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이 달립니다. 그러니까 의도한 미끼 전술이 맞긴 맞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경기 내내 이런 장면이 보인 걸 보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분명히 이 스킵을 좀 미끼로 활용하는 그런 장면을 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스킵이 완전히 좋은 찬스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스킵한테 패스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너무 이렇게 미끼로만 쓰다 보면은 결국에는 스킵을 아예 안 맞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오기를 바라는 게 토트넘의 바람은 아니겠죠. 토트넘이 현재 33경기 연속 골을 넣으면서 최근에 가장 공격적인 팀 중 하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는 멀티골도 자주 터트리면서 굉장히 강한 그런 공격력을 가진 팀으로 거듭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스킵의 헌신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었고, 게다가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서 다시 토트넘으로 돌아올 때에는 손흥민 선수가 미끼 역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로 뛸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그 역할을 베르너가 아마 대신 하게 되겠죠. 근데 베르너 역시 이날 스킵이 감당했던 이 디코이 런, 이 미끼 런에 대해서 본인은 굉장히 팀의 중요한 역할이다. 자신은 골을 넣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팀을 돕고 어시스트로 팀을 돕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복귀가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조세 무리뉴가 이제 로마를 떠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곧 떠날 것이다도 아니고 immediate,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지금 잘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질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리뉴를 보면서 침을 흘리고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일단 영국 국가대표팀, 제런 벤트는 영국 국가대표팀으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토크스포츠에서 또 나온 이야기는 올드 트래포드에 조세 무리뉴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 최근에 맨유가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텐하흐 감독의 어떤 실수를 좀 고쳐달라라고 하면서 이 무리뉴를 근데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전술을 펴는 감독의 체제 하에 있고, 그리고 그만큼 이 스킵과 같은 선수들도 자신의 어떤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자신의 체제에서 쓸만한 선수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그 선수의 장점을 활용하는데 굉장히 능한 감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돌아왔을 때가 훨씬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이 스킵 활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리고 사실은 무리뉴 감독을 다시 선임할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 토트넘의 상황, 맨유의 상황과는 굉장히 다른 상황인데 이 토트넘의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늘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달아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재밌는 외신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